안녕하세요. 제가 계속 복장이 똑같죠? 힘든데 저도 시간이 없어서 시간 날 때 한 번에 수업을 다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해요.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일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수업만 전담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뭐 출장도 많고 일도 많고 저희 구조 쪽이 일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조 쪽은 원래 일이 떨어지진 않아요. 제가 경험한 결과 뭐 경기가 불황일 때는 진단이 많고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설계가 많고 그리고 감리도 있고 구조 쪽이 앞으로는 가장 블루 오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다른 데도 있는데 일단은 구조 쪽은 굉장히 희귀하죠. 희소하고 대구에도 구조기술사가 총 23분이 계십니다. 대구 경북 전체 중에요. 건축사 사무소는 대구에만 800개, 경북 합치면은 대략 한 1100개 정도 될 거예요. 1100개 사무소랑 저희랑 이제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저희 23명대, 11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구조 쪽을 뭐, 그렇다고 뭐, 다 구조 쪽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닌데, 적성에 맞으면 구조 쪽을 일해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끊기지 않을 거거든요. 저희 쪽은. 자, 이제 잡담은 그만하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볶음부 프로세스 저번 시간 1번까지 했었죠.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볶음부 프로세스 1번과 2번의 차이는 단순하다. 압축 철근이 항복하느냐, 항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요 중립축 값이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얘가 틀리게 되면 얘도 틀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압축 철근의 항복 여부 검토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항복을 했기 때문에 바로 순인량 변형률을 산정을 해서 설계 모멘트 강도를 바로 산정할 수가 있었죠. 설계 모멘트 강도 할 때도 저희가 파이 mn 1번과 파이 mn 2번을 각각 계산을 해야 된다. 그 이유가 압축 철근이 빠졌죠. 일단은 압축 철근이 빠진 상태에서 하부 철근 3개로만 가지고 검토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2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빠진 AS 프라임만큼에 대한 철근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 강도를 계산해 준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볶음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볶음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 번째가 있었죠. 설계 모멘트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총 4가지였죠. 시공성, 장기 처짐, 그 다음에 설계 모멘트 강도 상승, 4번째 연성 정지,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항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어디까지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지워도 되겠죠. 요 위에 것도 항복, 지금 현재는 항복했을 경우에 대해서 프로세스였으니까 이걸 위에다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중립축 일단 첫 번째 프로세스가 뭐라고 표현했었죠? 최소 철근량 검토였죠. 그래서 low minimum, AS minimum 산정해서 지금 현재 배근되어져 있는 AS required 필요 철근량보다 많은지 적은지 판단해서 뭐가 괜찮더라라는 프로세스는 모두 공통사항이라고 표현했고 그 이후에 2번 중립축 산정이었죠. 중립축 산정할 때 우리가 C는 T다에서 0.85 FCK AP는 ASFY와 같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A 값을 남기고 모두 이항시켰죠. A는 0.85 FCKB에 ASFY라고 표현했는데 얘는 압축 철근이 있기 때문에 AS-AS 프라임 해서 FY를 계산해 준다 했었죠. 그 이유가 설명했지만 얘를 갖다가 표현을 하게 되면 하부 철근 3개만 남겨놓고 상부는 콘크리트가 맞게 하고 얘는 TS, 그러니까 TS니까
AS-AS 프라임의 FY라는 TS로 표현을 하고 나머지 거 두 개와 상부철근 두 대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얘는 어떻게 돼요? AS 프라임의 FY라는 두 가지를 합쳐서 설계를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A 값과 그 다음에 C 값은 A를 베타 1으로 나눠주면 된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된 이 C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뭘 진행할 수 있다? 압축 철근 항복 여부.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프로세스 뭐였죠? 압축 철근의 항복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토할 때는 입실론 S 프라임이 C분의 C-D 프라임의 0.003이었고 이게 FI 400일 경우에 0.002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복하지 않습니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돼버리면 이 C값은 틀린 C값이 된다는 거예요. 이 중립축은 압축철근이 항복을 안 했을 때의 경우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로세스 2번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이제 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네 번째로 중립축을 다시 산정해야 되죠. 중립축 재산정이라는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립축 재산정을 할 때는 우리가 압축철근에 있는 첫 번째 CC 값과 두 번째 CS 값과 세 번째 TS 값을 해서 결국은 힘의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풀이를 하게 돼요. CC 플러스 CS는 T다라는 녀석으로 TS다라는 녀석에서 C값을 도출해내야 되는 거죠. C값을. 그렇기 때문에 CC값은 0.85 FCK에 C값을 도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베타 1의 C에 B가 되죠. 왜냐하면은 A가 베타 1 C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베타 1 C가. 그럼 CS는요. AS 프라임의 FY냐? 아니라는 거죠. FY는 뭐라 그랬죠? 항복 강도라고 했죠. 항복 강도. 항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항복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압축철근 항복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항복하지 않아 했기 때문에 FY가 아닌 FS로서 표현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쓰게 되면 AS 프라임의 시그마는 입실론의 변형률이라 입실론 S라고 표현했었죠. 이게 바로 FS 값과 동일하니까 탄성계수 ES의 변형률 입실론 S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얘는 입실론 S 프라임이 되겠죠. 압축철근이니까. 그럼 얘를 그대로 갖고 들어오면 되죠. 얘를 다시 표현하면 AS 프라임의 ES의 C의 C-D 프라임의 0.003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CS 값을 표현을 하고요. 네 번째로 T는 어떻게 표현을 하죠? T는 똑같이 AS의 FY 그대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연립 방정식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죠? C값이 밑에 있죠. C값이 밑에 있고 얘만 상수가 되겠네요. 압축철근도 또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는 왜 AS 프라임을 안 빼주죠?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안 빼주는 이유가 따로 압축철근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의 평형 방정식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건 거죠. CC와 CS와 TS의 힘의 평형 방정식을 가지고 CC 플러스 CS는 TS다라는 공식에서 우리가 중립축 C를 산정해내야 되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얘를 다 정리를 해야 돼요.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으로 우리가 보통 풀어내는데 요즘 계산기 좋죠. 네, 계산기에 2차 방정식 다 됩니다. 네이버 공학용 계산기 그런 카페나 가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계산기에 2차 방정식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공부해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거기서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C를 정리해 보면 얘는 0.85 FCK 베타 1 C의 제곱 B가 되고 얘가 날리게 되죠. 맞죠? 날아가게 되죠. 각각 날아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얘를 날리는 조건으로 C 값을 모두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맞죠? 아까 붙이면 되겠죠? 이거는 한번 나중에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제가 한 번 더 봐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혼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에서 나오는 요 C 값과 여기에서 나오는 이 C 값과 요걸 갖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CC 플러스 CS는 T다라는 것에서 중립축 C를 계산하고 이걸 가지고 A 값을 계산해내는 거. 등간격 블록 깊이. 여기서 중립축 C는 이제 맞죠? 왜냐하면 얘가 항복을 안 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항복을 안 한 녀석에 대해서 이제 변형률을 계산을 해서 계산해낸 그 철근의 압축 강도는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중립축 C 값과 요 A 값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우리는 뭘 계산할 수가 있다? 네 번째로 다섯 번째네요. 순인장 변형률을 산정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실론 T 값은 C분의 DT-C 곱하기 0.003으로 해서 이 값이 0.004나 2.0 입실론 Y 값보다 이상 되면 인장 지배 단면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뒤에 프로세스는 똑같겠죠. 약간 달라요. 똑같진 않고 조금은 다릅니다. 왜 조금 다르냐? 이때의 설계 모멘트 강도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풀이를 해야 돼요. CC와 CS로.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압축축 철근이 항복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C는 T다라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었죠. 근데 보면 T 곱하기 JD를 하나, C 곱하기 JD를 하나 똑같겠죠? 맞죠? 똑같기 때문에 그 단순보에서는 콘크리트의 영향력을 압축축에 대해서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근 강도로 해서 가능하지만 현재는 프로세스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녀석이 그러니까 압축축에서 항복을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의해서 이 값으로 우리가 강도를 계산해야 돼요. CC 곱하기 이거 계산해내면 이거 곱하기 D-2분의 A 이거 곱하기 D-D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돼서 두 값을 합산시켜버리면 설계 모멘트 강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량 변형관이 계산이 되고 나면 지금부터는 뭘 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파이 값이 결정이 되죠. 수익량 변형률에서 이게 우리가 그래프를 갖다가 순위자 변형률 계산했을 때 잘 안 나오네요 이게. 잠시만요. 바꿔보겠습니다. 계산했을 때 여기 파이 값이고 계산했을 때 여기는 변형률 값이죠. 입실론 값인데 0.002고 0.005 2.5배니까 여기가 65% 보면 여기가 0.65고 여기가 0.85니까 입실론 T 값이 여기서 산정된 입실론 T 값이 어느 포인트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0.85냐 뭐냐 이거 파이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다. 이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계속 강조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이 값을 우리가 그럼 결론적으로 강도 감소 계수를 여기서 파이는 얼마다라는 게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 값을 가지고 여섯 번째로 우리가 뭘 하냐? 설계 모멘트 강도를 계산하면 되죠. 그죠? 어떻게 한다? 설계 모멘트 강도 파이 m에는 cc 곱하기 d-2분의 a 플러스 cs 곱하기 d-t 프라임이 되죠. 여기에서의 cc는 첫 번째 cc는 0.85 fck a, b로 해서 여기서 나온 요 중립축 값을 대입해서 대입해서 가능하죠. 두 번째 CS는 AS 프라임 곱하기 이거 그대로 갖고 들어오면 되죠. ES에 C에 C-T 프라임 곱하기 0.003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요 값과 요 값을 각각 대입해서 설계 모멘트 강도를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핵심은 뭐였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을 보면 핵심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을 보면 이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중립축을 다시 산정한다. 왜? 압축축 철근이 항복을 안 했기 때문에. 항복했으면 당근보랑 똑같더라. 대신에 압축력에 있는 철근에 대한 강도만 추가적으로 해주면 되더라 라는 거죠. 근데 현재 프로세스 2번은 어떻죠? 이 프로세스 2번에서는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압축 철근이 항복하지 않음. 그러므로 그냥 바로 산정해낸 중립축은 틀렸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구해 중립축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구한 중립축이 그 중립축에서는 압축 철근에 대해서 항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항복을 하지 않은 CS 값과 그 다음에 압축축 콘크리트의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키포인트는 뭐다? 볶음보에서는 당근보와 틀리게 압축 철근이 몇 개가 박히는데 이 압축축 철근이 항복을 해야 그 당근보와 비슷하게 풀 수가 있고 항복하지 않는 경우는 중립축이 틀렸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틀린 중립축으로 계산해내면 부정확한 값이 나오니 중립축을 다시 CC 플러스 CS는 T다라는 힘의 평형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중립축을 다시 산정을 하고 이때 산정된 중립축은 압축축 철근이 항복하지 않았을 경우였기 때문에 이게 맞는 중립축이 되고 이 중립축을 산정을 해서 CC 값과 CS 값을 계산을 해내서 결국은 콘크리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철근에 대한 거 두 개를 합쳐서 설계 모멘트 강도를 계산해내더라라는 게 이번 시간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근보 프로세스, 그 다음에 볶음보 프로세스 두 가지, 지금까지 총 세 가지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볶음보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계산을 직접 해보면 되겠죠. 그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볶음보를 갖다가 바로 실제 예제를 가지고 풀이를 해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많이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가장 중요한 압축 철근이 항복하냐 항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중립축이 틀려지더라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숙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